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어제 새벽이죠. 미 연준 의장의 경우는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금리 방향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 시장이 다시금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 앞으로의 금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 최근 경제 데이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것은 궁극적 금리 수준을 전에 예상한 것보다 높여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더 빠른 긴축이 타당함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미 연준의 경우는 지난해이죠. 2022년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4차례 연속 0.75%포인트씩 인상하는 이 자이언트 스텝의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주춤해지자 12월에는 0.5%포인트 인상으로 감속을 하였고, 지난달 1일에는 0.25%포인트 인상으로 기준 금리를 4.5에서 4.75%로 만들면서 통상적인 금리 조정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이번 달 3월 21일에서 20일 양일간 열리는 이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는 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인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51만 7천 명 증가하여 전망치를 3배 가까이 웃돌고, 이 실업률은 3.4%로 5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죠. 연준은 노동시장의 이런 열기가 물가를 계속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다가오는 10일 발표될 2월 고용지표와 다음 주에 발표될 물가지표에도 이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의 경우는 단순히 금리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닌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크립토 마켓 관련하여 언급 또한 하였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 미 연준 의장의 기조 또한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다행히도 연준의 경우는 지나친 규제를 통하여 암호화폐 혁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루나 사태와 FTX 사태도 언급이 되었는데 직접적인 코인명, 거래소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에서 발생한 대형 사기와 거래소 몰락 등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목격했다며 그럼에도 혁신을 억누르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비춘 것이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하여서도 최근 팍소스, 바이낸스 BUSD 관련 시끌시끌했죠. 이제 이에 적절한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자리 잡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비추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제 당국이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며 의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마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들으면 뜨끔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기조의 변화로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아예 제롬 파월 의장이 3월 0.25%포인트 대신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택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조치가 자산시장에 민감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연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제 무튼 대한민국 시간으로 새벽 이루어진 상원의원의 청문회에서 미 연준의 금리에 관한 입장,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잡히면서 금리 인상이 완화되며 피복까지는 아니더라도 5월부터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가 돌았는데, 한순간에 다시금 빅스텝의 공포로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상승의 사이클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현 상황 속, 그럼에도 여전히 강세장으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원리버 자산운용의 CEO가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원리버 자산운용 CEO 암호화폐 강세장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원리버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인 에릭 피터스가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물론 이 강세장이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윈터는 크립토 윈터는 이미 과거 일이다. 우리가 약세장을 헤쳐나가는 것에 감사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다음번 암호화폐 강세는 제도적 채택에 의해 주도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기사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월리버 CEO의 경우는 현재 기관들의 암호화폐 진입을 저지하는 한 가지 요인이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 캐나다가 적절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산업으로 유입이 될 것이며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회사 운영에 통합시킬 것이라고 이 피터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는 현재 고민하고 있는 제스처는 많아졌는데 이 친화적인 정책들보다는 규제 철퇴의 빈도수가 훨씬 많은 상태가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아예 본인들의 나라를 이제 크립토 허브로 만들어 달라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이 홍콩의 경우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2021년 당시 홍콩 재무부의 경우는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부정적을 넘어 금지안까지 옹호를 하였었는데 이 홍콩의 경우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험 투자 상품으로 분류하여서 이 투자자의 범위 자체를 제한해 왔습니다. 이 100만 달러 현재 하나로 약 13억 원 이상 또는 인구 상위 7%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이 전문 투자자에게만 암호화폐 직접 투자의 길을 열어두었었는데요.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던 홍콩에서 지난 2022년 11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는 개인에게도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동안 허가된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전문 투자자로 제한해 오던 오랜 규정을 뒤집는 상당히 유의미한 발언이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FTX가 붕괴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여전히 홍콩은 암호화폐 어프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홍콩의 재무장관의 경우는 FTX 파산은 업계가 더 큰 투명성과 규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2개월 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홍콩 증시에 비트코인 ETF가 잇따라 상장하게 된 것이죠. 이 상장한 ETF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이 삼성의 계열사 삼성자산운용에서 발행한 ETF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대한민국에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에 다시 한번 지난달이죠. 2월 홍콩에서 개인 암호화폐 거래 허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몇 개월 사이에 벌써 두 번이나 논의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예,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이 현재 홍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고민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한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홍콩의 암호화폐 규제 단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3단계로 3단계로 완화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홍콩 암호화폐 규제 3단계로 완화 중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이 업계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JDKNL 게이트 파트너 변호사는 7일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한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에서 이 홍콩 규제 당국은 많은 정책을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3단계, 3가지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홍콩 시장의 일반 투자자들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리 파트너 변호사에 따르면 세 단계는 첫 번째로는 증권선물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선택적 면허 취득제, 두 번째로는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제, 세 번째로는 AML 요건에 따른 VASP 이중 면허제 등이라고 합니다. 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는 앞서 중앙화거래소 CEX 운영을 위한 면허제를 신규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예정 도입 시기는 오늘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제한된 조건 내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리 파트너 변호사는 시기적으로 올해 6월 1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이후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곳만 영업이 가능하다. SFC는 현존하는 거래소에 한해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라이선스 등록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세 단계 참 이름이 어렵죠. 뭐 법안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이 세 가지를 쉽게 해석을 해 보자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크립토 마켓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홍콩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여서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자들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만들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는 미증권거래위원회 SEC,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있듯이 이제 홍콩도 홍콩증권거래위원회라고 불리우는 CFC와 홍콩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SFC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여기 SFC가 나오죠. 이 크립토를 상품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현재 크립토 관련하여서 우물쩍대고 있는 모습 속에 중국은 홍콩을 앞세워 크립토 마켓에 대한 실험 및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잘 알고 있겠죠. 현재 미국이 SEC와 CFTC로 나뉘어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뭐 다른 건 증권이다, XRP도 증권이고 다 증권이다 라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중국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크립토 비즈니스 관련 사업자들에게 수많은 혜택들, 미국에서 백날 비즈니스 해봐야 너네만 손해다, 그냥 홍콩 와서 사업해라 라고 손짓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한 크립토 비즈니스를 꾀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혹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업자가 본인의 일을 지지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겠지 막고 규제하고 벌금 때리고 하는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어 할까요? 이제 실제적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인 홍콩 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우선 호비 글로벌의 경우는 홍콩으로 본사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비트겟 또한 홍콩의 거래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이트.io 또한 홍콩에서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번 이제 라이선스 취득으로 홍콩 규제 안에서 안전하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확장이 가능해졌다라고 자랑까지 하게 되었죠. 현재 홍콩의 허브 계획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말해 뭐 할까요? 뭐 크라켄 거래소에 벌금 때리고 커스터디 규정 강화하고 스테이킹 중단시키고 블록체인 기업들 싹 다 증권이라고 말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크립토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말 미국이 정신 차리고 미쳐 날뛰는 SEC를 잡아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필수적으로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먼저 끝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크립토 패권 싸움 속에 총성 없는 전쟁이죠. 과연 어떠한 국가가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월의 상승 모습은 그저 신기루였던 것이었을까요? 이제 다시금 25,000달러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무시무시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력을 다시 한번 믿어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지난 2022년부터 지긋지긋하게 진행이 되어오던 하락장의 모습이 1월의 상승으로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장 상황들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되지가 않고 있죠. 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기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의 마음처럼 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죠.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